준호야, 너 우리 준호 맞지?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빗속에서 남자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화염 속에서 뼈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내 아들 이준호였습니다. 여보, 저게 환상인가? 당신도 봤어? 남편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왜 부모를 보고 도망쳤을까요? 그리고 20년간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족의 놓쳐진 사랑과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그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른 아침, 도시 외곽 판자촌에서 젊은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준호, 25살.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세요. 기침이 너무 심해요. 집안에서 김순자 할머니가 거절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아까우니까 괜찮다. 하지만 75살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준호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동네 작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준호는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접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로비 TV에서 나오는 뉴스가 귀에 꽂혔어요. 오늘은 20년 전 발생한 강원도 펜션 화재 참사를 되돌아보는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건설업계 거물 이정훈 회장의 7살 아들이 실종되어 아직까지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불타는 펜션 건물과 함께 어린아이의 사진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자신과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준호는 오른쪽 귀 뒤를 만졌습니다. 작은 점이 있는 그 자리를 말이죠. 화면 속 아이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요. 잠시 멍한 표정으로 TV를 바라보던 준호는 갑자기 고개를 저으며 리모컨을 찾아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모르는 척, 관심 없는 척 하려는 듯 했어요. 준호야, 접수는? 할머니가 부르자 준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검사비 5만 원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머니에는 3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좀 할인해 주실 수 없나요? 죄송해요. 정해진 금액이라서요. 결국 준호는 집에서 모아둔 잔돈까지 털어 겨우 검사비를 마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임신한 아내 은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할머니 괜찮으세요? 약 좀 받아왔어.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어. 준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특히 아까 TV에서 본 그 뉴스가 자꾸 떠올라 마음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 다음 날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준호는 고급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현장 소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혹시 여기서 일하는 박준호라는 사람 아세요? 그 목소리에 준호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제 TV에서 들었던 이정훈의 목소리였거든요. 박준호요? 성실한 애예요. 그때 이정훈 옆에 차가운 인상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시간 낭비 마시고 바로 데려오죠. 혈연이 확인되면 그만 아닙니까? 정훈건설 전무 이사무였습니다. 이사무 씨, 너무 성급하게. 가족은 혈연이 우선입니다. 다른 감정은 나중 문제죠. 준호는 가족을 물건 취급하는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두 사람이 명함을 남기고 떠나자 급히 집에 전화했어요. 은지야, 누가 찾아와도 절대 문 열지 마. 집에 돌아오니 은지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정장 입은 아저씨가 와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은 혈연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다른 건 가짜라고. 준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이사무가 직접 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 방에 들어가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온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 진짜 가족은 혈연뿐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라고. 할머니의 상처받은 모습에 준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저한테는 할머니가 진짜 어머니예요. 그날 밤 창밖을 보니 여전히 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찾는 게 아니라 가족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혈연이 전부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맞서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계속된 감시에 할머니와 은지가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일부러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끝 고급 세단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도시 외곽 공동묘지에서 이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무덤가에서 기다리던 준호 앞에 이정훈과 미숙이 나타났습니다. 왜 계속 따라다니세요? 우리 얘기 좀 들어줘. 넌 우리 아들이야. 아니에요. 전 박준호고 할머니 아들이에요. 그때 이사무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유전자 검사나 하죠. 과학이 증명하면 그만입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전부거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혈연이 전부라고요? 그럼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뭐예요? 이사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그냥 키워준 사람이죠. 진짜 가족은 따로 있어요. 할머니는 제가 7살 때부터 폐지 주우며 저를 키우셨어요. 배고플 때는 당신이 굶으면서도 제게 먼저 밥을 주셨고요. 감정적인 얘기 그만하고 현실을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당신의 진짜 부모입니다. 미숙이 이사무를 말렸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회장님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할머니랑 평생 가난하게 살 거예요. 아니면 진짜 가족을 선택할 거예요? 준호가 폭발했습니다. 돈으로 가족을 사고 판다는 말씀이에요? 할머니는 돈은 없어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감정 때문에 판단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혈연이 모든 걸 결정해요.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해 보세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저는 할머니를 선택할 거예요. 이정훈이 놀랐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아버지는 따로 없어요. 할머니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이사무가 비웃었습니다. 검사 결과 보고 다시 말해보세요. 혈연 앞에서는 모든 감정이 무의미해집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절대 할머니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미숙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부모처럼 보이니?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가족이 있어요. 저를 키워주신 진짜 가족이요. 준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사무가 이정훈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 아이는 아직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조금 더 압박을 가하면 돌아올 거예요. 그날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혈연을 앞세운 권력과 돈이, 다른 한쪽에서는 가난하지만 진실한 사랑이 맞섰거든요.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확실한 부자지간이에요. 미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우리 준호구나. 이제 집으로 가자. 이정훈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그때 이사무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조건을 제시하시죠. 이사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씨 성을 따르고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되든지 아니면 남남으로 지내든지. 무슨 뜻이에요? 회장님,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그 할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어야 해요. 성도 이준호로 바꾸고요. 이사무 씨, 그건 너무. 미숙이 말렸지만 이사무는 계속했습니다. 그 대신 모든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아내분 출산 비용, 평생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어요. 만약 거절하면요? 한 푸소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애매하게 중간에 서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할머니와 연을 끊으라고요?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키워준 사람일 뿐이에요. 진짜 부모는 여기 계시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그럼 선택하세요. 가난한 할머니와 평생 고생하며 살 건지 아니면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건지. 준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거절합니다. 절대 할머니를 버릴 수 없어요. 이사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계속 아프실 텐데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아내분 출산 비용은요? 하루 5만 원 벌어서 가능할 것 같으세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이사무가 명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정훈과 미숙도 아쉬운 표정으로 뒤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실상 할머니를 버리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겠다는 협박이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돈으로 가족을 사고 파는 그들의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사흘 후 준호의 거절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거예요. 할머니,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신부전 급속 악화, 즉시 투석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준호에게는 불가능한 돈이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치료 안 하면 생명 위험합니다. 바로 그때 이정훈이 도착했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해주세요. 비용은 이사무가 막았습니다. 회장님, 조건이 바뀐 게 있나요? 사흘 전에 거절하셨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조건은 여전합니다. 할머니와 연을 끊고 이씨성을 택하면 지원하죠. 제발. 이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회사 이사회 결정이라서. 바로 그 순간 은지가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아파요. 뱃속 아기가. 조산이었습니다. 스트레스로 한 달 빨리 아이가 나오려는 거였어요. 응급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할머니가 의식을 잃어가고 다른 쪽에서는 아내가 조산 위험에 빠졌어요. 두 분 다 응급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즉시 투석을, 부인은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해요. 비용은 총 3천만 원입니다.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돈이었거든요. 이사무가 비웃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보이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거절이 두 생명을 동시에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둘 다 살려주세요. 제가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요. 할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고 이준호로 성을 바꾸시겠어요? 준호는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고 은지가 진통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내어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욕심부렸어. 너를 보내줘야 하는데. 무서워서 못 보냈지.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가거라. 내 진짜 부모님한테. 할머니는 괜찮어. 준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결심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할머니를 살리려면 할머니를 버려야 하는 잔혹한 현실 앞에서 말이에요. 준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결심을 했습니다. 좋아요.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이사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준호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대신 할머니를 제 법적 어머니로 입양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법적으로 할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호적에 두 어머니를 모두 올려주세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두 명의 어머니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럼 저는 할머니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이정훈 회장의 친아들인 건 맞지만 저를 사람으로 키워주신 분은 할머니예요. 저는 할머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럼 치료는 포기하시겠다는 거군요? 두 생명이 위험한데도? 네. 할머니를 버리고 사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미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제발 생각을 바꿔줘. 우리도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면서 선택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해야죠. 그때 이정훈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할머니를 어머니로 모시겠다. 회장님? 할머니께서 내 아들을 20년간 키워주셨으니 이제 내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야. 이정훈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아들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되죠. 정말 괜찮겠어요? 물론입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은인이시니까요. 이사무가 기겁했습니다. 회장님, 혈연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이사무 씨, 자네 말이 틀렸어.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없이는 우리 준호도 없었을 거예요. 회사 이사회에서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사회를 설득하면 되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가족을 규정하려던 세계가 사랑 앞에서 무너진 거였어요. 의사들이 즉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이정훈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수술실 앞에서 이정훈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옳았어. 할머니를 버리라고 한 우리가 잘못이었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혈연만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 말이야. 몇 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수술이 모두 성공한 거예요. 할머니도 위기를 넘겼고 은지도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혈연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하고 한 달 후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정훈은 약속을 지켜 할머니와 준호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회사 이사회에서 반발했습니다. 회장님, 혈연도 아닌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신다고요? 제 아들을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분입니다. 주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시키면 되죠. 앞으로 우리 회사는 가족 중심 경영을 하겠습니다. 한편 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누구인가요? 이준호인가요? 박준호인가요?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넌 우리 할머니 손자야. 은지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계속 이럴 거예요? 미안해. 아직 적응이 안 되나 봐. 이정훈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회사 일을 배워보지 않겠니? 전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요. 이정훈이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미숙이 할머니에게 털어놨어요.
어머님, 준호가 우리를 멀리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 애는 마음 여린 애라서 시간이 걸려. 이사무는 여전히 불만이었어요. 회장님,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해요. 이사무 씨, 가족이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이 뭔지 내가 더 잘 알아. 준호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 아직도 헷갈려요. 제가 누구 아들인지. 바보야. 넌 두 집 아들이야. 두 배로 사랑받는 복 많은 아이지. 이정훈도 미숙에게 털어놨어요. 여보, 내가 너무 성급했나? 준호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20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잖아요. 준호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은지야, 나는 두 가족을 모두 사랑하지만 우리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재벌가 아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어. 할머니와 함께 말이야. 은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어떤 길이든 함께 갈게요. 그렇게 이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형태의 사랑을 인정하면서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결국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어요. 재벌가 아들이 되는 대신 할머니와 함께 작은 집에서 평범하게 살기로 한 거죠. 이정훈과 미숙은 아쉬워했지만 존중해 주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 대신 우리는 가족이니까 자주 만나자. 그렇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졌어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준호 가족, 그리고 자주 찾아오는 확장된 가족인 이정훈 부부.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괴로워요? 가끔 헷갈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그런 준호를 할머니가 지켜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소중한 거야. 한편 이정우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가족이란 혈연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응. 우리 회사로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자. 진짜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정우는 회사를 통해 사회환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가족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였어요. 이사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회장님, 사업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사무 씨,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지 마. 더 소중한 가치가 있어. 어느 일요일 두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할머니의 생일이었거든요. 준호의 아들이 이정훈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머니처럼 두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넌 정말 행복한 아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많잖아.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야.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밤에 은지에게 털어놨습니다. 가끔 꿈에서 7살 때가 나와.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다면 다른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요. 지금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 맞아.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것도 여보의 일부예요. 그 상처까지 포함해서 사랑해요. 이정훈도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가끔 준호가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미숙이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사랑하면 돼요. 그렇게 이들은 완벽하지 않은 가족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저녁 준호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아직도 혼란스러워해서 죄송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고민하는 모습도 할머니는 사랑스럽다.
정말요? 그럼 완벽한 사람은 없어. 상처가 있어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야.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상처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아픔을 나누는 가족은 있죠. 준호는 여전히 누구의 아들인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정훈도 가끔 서운함을 느껴요. 할머니도 때때로 외로워하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 고통을 안고도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완벽함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였어요.